자, 녹화 시작. 자, 질문 쭉 풀어주세요. 네. 네. 유형 8, 767, 768. 710번. 710번, 721번. 760번. 네. 일단 유형 8이 어, 773번이요? 아, 네. 773번. 확통마플 710. 자, 710번 볼게요. 710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 3개를 선택. 이때 곱이 짝수 일 때 3개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이게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은 여기가 이제 조건이죠. 조건 확률에서 이제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3개를 뽑았는데 곱했더니 짝수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셋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구해진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이 확률을 밑에다 깔고 이 확률을 위에다 올리면 되는데, 이때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짝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돼요. 곱이 짝수이면서 3의 배수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도 확률할 때 밑에 깔 건 어차피 10C3이고, 여기도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지고 나서 10C3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짝수, 곱해서 짝수인 경우의 수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짝수이면서 동시에 합이 3의 배수를 위에다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짝수인 게, 곱이 짝수인 게 몇 가지 종류가 나오냐면,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가 10C3이고 여기서 곱해서 홀수인 걸 빼면 되니까 홀수가 5개니까 5C3을 빼주면 되긴 될 것 같아요. 일단 분모는 이렇게 됐고, 분자가 곱해서 짝수인데 합이 3의 배수다. 우와. 곱해서 짝수인데 합이 3의 배수다.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다. 일단은 일일이 세셨나요? 혹시 다른 방법? 나머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과 나머지가 1인 것과 나머지가 2인 것을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그 다음에 3의 배수로 분류를 하고, 이걸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이 종류 중에서 싹 세 종류를 고르거나 이 세 종류를 고르거나 이 세 종류를 고르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씩 더하면 3의 배수가 된다. 이건 알고는 있으시죠? 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3의 배수는 원래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성을 해놓고 어떻게 조합해야 3의 배수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2개를 더해서 3의 배수다 그러면 얘랑 하나씩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더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을 수 있고, 또는 3의 배수를 2개를 뽑으면 역시 당연히 3의 배수예요. 2개일 때는. 지금처럼 이제 3개예요. 3개를 더할 때는 한 종류를 3번 뽑으면 돼요. 예를 들어 세를 뽑는다. A, 3B, 3C 뭐 이런 숫자를 3개 더했다 그러면 당연히 3으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2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 나눴을 때 나머지가 종류가 같은 종류에서 3개 숫자를 모조리 뽑거나, 그게 아니면 하나 더해줘도 3의 배수가 돼요. 이렇게 해서 분류할 건데, 이제 문제는 그냥이 아니라 곱해서 짝수에 되니까 홀수가 되는 건 좀 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상황 1, 4, 7, 9에서 제가 3개를 뽑았어요. 만약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4C3 해볼게요. 여기서 3개를 뽑으면
무조건 곱은 짝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짝수를 피해서 홀수만 3개 뽑을 일은 없죠. 이해되실까요? 1, 4, 7, 10에서 제가 3개를 아무거나 뽑았어요. 그럼 그렇게 뽑으면 어쨌든 더하면 일단 합은 3의 배수고,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건 곱해서 짝수가 안 되면 어쩌지? 근데 그 얘기는 홀수만 3개 뽑았다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구조상. 일단 여기 더하기. 여기서 3개 뽑는 거 3C3, 여기서 3개 뽑는 거 역시 3C3이 돼요. 얘네들도 지금 전원 다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짝수가 하나 씌워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하나 뽑을 건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뽑으면 일단 4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전체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죠. 이해될까요, 요거? 네. 여기서 하나 뽑는 거 4, 여기서 하나 뽑는 거 3, 여기서 하나 뽑는 거 3 하고 나서 뭘 뺄 거냐면 여기서 아차차 홀수만 뽑는 경우를 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홀수 뽑는 거 2, 여기서 홀수 뽑는 거 1, 여기서 홀수 뽑는 거 2. 그래서 이렇게 조합되는 경우의 수는 제가 이거 하나를 선택해서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 1, 5, 9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곱이 짝수가 아니니까 여기 올릴 수가 없죠. 조건 범위를. 그러니까 걔네들만 걷어낸 거예요. 홀수가 뽑히는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특히 저 합이 3의 배수 쟤는 이렇게 안 하면 적절하게 뭐 우리가 어지간하면 노가다를 떼어가지고 써서 나열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진짜 안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너무 높아지는.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하고 721번 봐볼게요. 721번. 네, 여기도 뭐 현란하게 721번. 721번 하고 22번 갈게요. 여기 보면은 격자가 그리기가 상당히 부담되는군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1, 2, 3.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아이고 어려워.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상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고, 여기 y는 x가 있고,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고. 자, 어쨌든 여기에 두 점을 선택하는 시행이 있다. 근데 선택한 두 점이 모두 y는 x 위에 있을 때, 이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가나가 또 조건이 있네요. 의미 없는 조건인가? 의미 없는 조건이요. A, B는 모두 정수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얘네들은 원의 내부에 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보다 작다는 내부에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0보다 작으니까 원의 내부에 있다. 그래서 일단 Y는 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있어요. 5개밖에 없나요? 5개의 점이 있죠. 그 안에. 그래서 내가 두 점을 선택했는데 이 택한 두 점이 모두 yx에 있다. 그러면 일단은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확률이, 일단은 우리가 2개를 고르니까 어쨌든 이 전체가 몇 개인지는 안 세보겠지만 분모 똑같으니까 경우의 수로 갈게요. yx에 있는 점 중에 2개를 잡았다. 위에는 둘 다 모두 양수다. 둘 다 모두 양수일 확률은 경우의 수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2개가 서로 다른인가요? 두 점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한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러니까 2개 중에 2개 고르는 이렇게 돼요. 10분의 1이 됐습니다. 됐나요? 뭔가 되게 지금 이걸 그리는데 제가 쓴 노력이 되게 허탈할 정도로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722도 한번 해볼게요. 722.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이 공연을 봐서 8개의 좌석이 이렇게 8개의 좌석이 연달아 있는데 여학생들은 이웃하지 않는데요. 이웃하지 않게 앉을 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남학생 2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을 확률. 그럼 일단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것부터 해볼게요. 어려우면 분모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학생 4명을 먼저 줄 세우면 되죠. 4팩으로.
하나, 둘, 셋, 넷. 남학생 먼저 배치시키고 여학생 4명에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 4, 3, 2 이렇게 하면 되죠. 5P 4죠. 5P 4. 이렇게 해요. 요걸 밑에다 이제 깔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분모가 됐어요. 태희 씨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제 남학생 2명이 이웃해야 되는데 잘 보면 이 중에서 남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따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학생이 예를 들어 A라는 여학생, B라는 여학생, C라는 여학생, D라는 여학생 이렇게 앉아버리면 여기 이 V라고 했지만 여기 아무도 안 앉으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이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 2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대체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안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2명만인가요? 2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는다. 그럼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 요 V자 한 여기에 여학생들이 다 앉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이해되실까요? 4명이 앉는데 오, 네, 오, 이거 화면에 한번 네. 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를 따지면 되고 아니면 아닌 경우를 빼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닌 경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앉고 여기 앉느냐 아니면 여기 앉느냐 말고는 없겠죠. 이해되실까요 혹시? 그럼 이제 이 여학생들의 배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남녀 이렇게 앉거나 여남 이렇게 앉거나 이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학생은 떨어져야 되는데 남학생끼리도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서로 교차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 2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2가지에다 4팩 그러니까 2 곱하기 4팩을 전체에서 빼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일단은 남학생이 이웃하라고 2명이 이웃하라고 했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이웃하는 경우로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남학생이 이웃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남학생 4명 세워 요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남학생 4팩이랑 네, 여학생 4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녀가 이렇게 앉았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자도 이웃하지 않지만 동시에 남자도 아무도 이웃하지 않았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2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2가지를 일단 종류를 고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라고 보면 자 이제 남학생 자리 4명 앉아 여학생 여학생들 4명 앉아 그럼 4팩으로 끝나는 거죠. 섞일 수는 없으니까. 이해될까요? 만약에 남학생이 이웃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웃하고 여학생 이렇게 할 수 있고 가운데서 이웃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웃하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3가지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3 곱하기 4팩 해도 됩니다. 이해될까요? 남학생 2명이 네, 여기 2명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웃하게 하라. 아니면 니네 가운데서 이웃할래? 아니면 오른쪽에서 이웃할래?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남학생이 만약에 끝에서 이웃하게 되면 여기 아무도 안 앉는다 그러면 여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학생 4명이니까 이웃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고 결국 이 3가지 종류를 써서 4팩 해서 1에서 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다이렉트로 위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760번 전에 유형 8이 있는지 볼게요. 760번. 760번이 바로 유형 8 직전이군요. 자, 760번부터 먼저 보고 이제 유형 8 갈게요. 봉투, 자, 쓸 동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문제 볼륨에 비해서 너무 칠판을 막 썼네. 와, 잘 지워진다. 남학생이 아니라 봉투 A 봉투에는 빨간색 5개, 노란색 3개, B 봉투는 비어있다. 이때 내가 A에서 2장을 꺼내. 빨간 카드가 만약에 1장이면
두 장을 모두 B에 넣고 끝. 근데 만약에 빨간 카드가 한 장도 나오지 않으면, 한 장이라도군요. 한 장 이상이 나오면이네요. 한 장 이상이면 두 장 모두 넣고 끝. 빨간색이 하나도 안 나오면 두 장을 모두 B로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꺼낸대요. A에서 다시 꺼내서 B에 넣고 끝. 자, 끝난 후, 끝났어요. 끝난 후 빨간 카드가 한 장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길게 얘기는 했는데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조건방률의 느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모에 깔고 분자에 깐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앞의 상황에 따라서 뒤에가 확률이 바뀌는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에요. 1회차, 1회차에 빨간 게 만약에 한 개가 나왔어요. 그럼 바로 B에다 넣고 끝. 이러면 결과적으로 끝났을 때 빨간색이 B봉투에 한 장이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1회 때 빨간색이 안 나왔어요. 하나도. 그러면 일단 B에 그 노란색이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 넣으면 끝인데, 이거구나. 이제 보면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에 빨간색이 안 났다는 건 노란색을 두 개 꺼냈는데 노란색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꺼내서 B로 옮기고 다시 A 봉투에서 아무거나 꺼내면 무조건 빨간색은 걸리겠죠.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끝났을 때 빨간색이 한 장 있으니까 이 2회차 두 번째 뽑을 때 빨간 거 한 개, 노란 거 한 개 뽑으란 얘기예요. 네, 빨간 거 두 개 넣는데요. 빨간 거 두 개 넣으면 두 장 모두 B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B에는 빨간 게 두 개가 되겠죠. 제 문제 잘못했나? 여기서 원하는 건 B의 마지막에 다 끝나니 B를 봤더니 한 개.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확률, 8C2에서 빨간 거 한 개, 파란 거 하니까 5C1, 3C1. 두 번째 시나리오는 8C 8개 뽑았는데 3C 노란색만 두 개 뽑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남은 게 6개 남았는데 6C 두 개를 뽑을 건데 빨간 거 5C1 남은 거 1C1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다음이 유형 8 이게 내가 뭐라고 쓴 걸까? 제가 이제 예전에 파일에다가 이렇게 써놨네. 유형 파일 위에다가 제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껴. 왜 제껴라고 써놨지? 우리 수업용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제껴가 뭐죠? 자, 어쨌든 해보자. 유형 파일에서 혹시 요거는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이제 스토리가 길 뿐, 그러니까 독해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될 거예요. 유형 파일에서는 뭐 예를 들면 풀어보신 거. 네. 문제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바로 터프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764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764. 이렇게 주머니가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이래서 일단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한 개를 확인한대요. 한 개 확인. 그 다음에 그 공과 같은 색 공을 하나 더하여 꺼낸 공과 주머니를 넣는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이 이후에 같은 색 추가해요. 같은 색 플러스 1 해서 다시 주머니에 넣어요. 이러고 나서 공을 꺼냈는데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래요.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여기서 뒤적뒤적해서 하나를 딱 껐어요. 확인해요. 색깔이 있겠죠. 무슨 색인지 모르지만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게 만약에 흰색이면 이걸 넣긴 넣을 건데 자, 흰색 하나만 더 줘봐. 그래서 흰색을 2개 넣는 거죠. 만약에 검은색이면 검은색 하나 줘봐. 그래서 검은색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뒤적해서 꺼냈을 때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이 소리는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공이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에 진행이 달라지죠, 진로가.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나눠서 풀면 돼요. 첫 번째, 처음 확인했을 때 흰 공이 나왔을 경우. 두 번째, 처음에 뽑았을 때 검은 공이 나왔을 때를 따로따로 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그럼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부터 써야 돼요. 5분의 3이죠. 그리고 나서 자, 흰 공이니까 흰 공 하나 더 넣어. 흰 공이 하나 이렇게 더 들어요. 원래 공도 넣고 추가해서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6분의 4가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확률이에요. 네. 유형 8 밑에 네. 어쩌고저쩌고 하나 써져 있잖아요. 네네. 그냥 무시하고 일단 요거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거랑 접목시켜 볼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기호로 돼 있을 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예시가 또 예시도 별로면 이해가 더 어려워지는데 가끔 보면 이 예시나 유형의 정리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문제 풀고 바로 안 하고 몇 개를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뽑히고 나서 5분의 2죠. 다시 취소. 이제 다른 세상이에요. 평행우주. 검은 공을 뽑았을 땐 3분의 2 뽑혔어요. 그러면 이제 야 검은 공하고 검은 공 가져와봐.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럼 이때는 흰 공 뽑을 확률이 6분의 3, 2분의 1로 줄겠죠. 더하면 답인데 왜 더하면 답이냐? 어쨌든 흰 공이 마지막에 뽑히려면 이렇게 뽑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뽑힐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1회와 2회, 지금 이 설정상 무조건 두 번 뽑아요. 첫 번째가 흰이고 두 번째가 흰일 확률과 첫 번째가 검이면서 두 번째가 흰일 확률. 이 경우 둘 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흰색이겠죠. 여기서 원하는 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흰색을 하나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써있는 기호를 한번 볼게요. 우리한테 야 2일 확률을 구해봐. 그런데 2라는 상황이 단독으로 설정이 안 되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A가 안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확률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흰 공과 흰 공이니까 섞일 수 있겠지만 2는 2회차에 흰 공 나올 확률이에요. 그리고 A는 1회차에 흰 공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흰 공 나오고 2회차에도 흰 공 나오는 상황을 지금 여기서 정했고 첫 번째 A고 두 번째는 처음에 검은 공이 나왔어요. 1회차에 검은 공이 나오고 6건이니까 이게 아닌 경우죠. B는 2회차에 흰 공 나올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문제에 따라서 달라져요. 문제를 읽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근데 앞선 상황을 보니까 앞선 상황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앞선 상황의 경우의 수 이후에 뒤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확률이 똑같으면 우리는 원래 곱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곱하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왜 나눴느냐? 앞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2회차의 확률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검은 공이 뽑혔을 때, 흰 공이 뽑혔을 때 여기가 바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확률을 구하고 싶기는 왜 B라고 쓰지? 이 확률을 구하고 싶긴 한데 이 전의 상황이 A거나 A가 아닐 건데 A일 때 이 확률과 A가 아닐 때 이 확률이 바뀌기 때문에 나눠서 푼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앞에 일어나는 확률이 흰 공과 검은 공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노란 공이 하나 더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첫 번째 노란 공이 뽑히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또 바뀌겠죠.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유형이 아마 뒤에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인데 수식은 그런 건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펼쳐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조건방정 문제는 이게 더 익숙하실 거예요. 흰 공이 나왔다. 그랬을 때 처음 뽑은 두 번째 흰 공이 나왔다요. 처음 뽑은 확률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1하고 2를 더한 게 지금 우리가 더해서 흰 공일 확률이고 위에다가는 근데 첫 번째가 흰 공일 확률은 이 첫 번째 상황이고 우리가 이렇게 올려버리죠. 조건 방률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분모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도 이걸 해보면 이걸 먼저 막 강조한 다음에 여기 챕터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분모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꼭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라는 챕터에서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뒤에 달라질 수 있다가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이 유형 구에도 사실 연결이 돼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종류가 이게 공이냐 아니냐 뿐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 뒤에 문제 보니까 767이 있네요. 767. 아, 767이 여기 있구나. 767하고 773. 767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복습용으로. 그리고 나중에 복습을 나머지도 딱 해보시면 되니까. 767 한번 같이 해볼게요. 767은 이렇게 됩니다. 주머니가 있고, 이게 뭐야? 빨간 공인가? 그리고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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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에서 B는 비어 있고요. 실행 1. 몇 개 꺼내죠? 2개 꺼내네요. 2개를 꺼내서 B에다가 넣는다. 실행 2. 그 다음에 2개를 더 꺼내요? 더 꺼내서 또 B로 넣는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아니구나. 잘못했네요. 보면은 이제 처음에 2개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는 건 빨간 공이 하나라도 나오면이고 여기는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떻게 될지 대충 태현 씨가 느낌이 오시죠? 빨간 공이 나왔을 때는 안 나왔을 때 2개 따로따로 해서 정리하는데 결국 옮겼을 때 빨간 공이 B에 1개만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아까 좀 묘하게도 아까 이거랑 되게 비슷해졌어요, 문제가. 자,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2개를 꺼내요. 그럼 2개를 꺼냈을 때 일단 시나리오 빨간 공이 먼저 나왔을 때예요. 그럼 빨간 공이 나왔을 텐데 결국 우리는 빨간 공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빨간 공이 하나가 나오면 하나라도 나오면 그 2개를 B라고 넣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2개가 나온들 2개를 넣으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빨간 공이 최종적으로 하나이길 바라니까 그러려면 처음에 빨간 공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8C2 이 8개 중에 내가 2개를 뽑을 건데 근데 빨간 공이 얘네가 딱 빨간 공인가요? 3개군요. 저 색칠 안 하는 게 빨간 공이에요. 3개 중에서 하나, 검은 공 중에서 하나 이렇게 뽑혀야지만 이러고 나서 제가 이걸 B로 옮기게 되면 실제로 빨간 공이 하나만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확률이에요. 두 번째, 빨간 공이 만약에 2개가 나왔다.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8C2 하고 5C2가 될 건데 지금 문제 해석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머니 B가 비어있다. A에서 임의로 2개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나오지 않으면 실행 2를 한다. 이게 따로구나. 자, 실행 2 볼게요. 실행 2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꺼낸 공 2개를 B에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개를 더 꺼낸다는 거죠. 다시 넣는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얘는 이제 빨간 공이 안 나왔어요. 빨간 공이 안 나왔으니까 검은 공 2개가 일로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서 다시 2개를 더 꺼낸대요. 그래서 여기 넣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빨간 공이 하나길 바라죠. 이거 빨간 공 아니에요? 빨간 공이 하나 넣으려면 여기서 흰 공, 검은 공 하나씩 빨간 공, 검은 공 하나씩 넣어서 넘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뽑는 건 계속 A에서 뽑으니까 여기서 하나하나씩 37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 넣어야 이제 빨간 게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2개가 된다. 이해될까요? 쟤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까 비슷하죠? 비슷한 정도가 아예 같은 문제처럼 보일 정도로. 자, 773 해볼게요. 773. 이거 네. 773? 가지치기로 했는데 네. 그럼 안 되는 가지치기 괜찮아요. 가지치기 아니면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가지치기 말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 없냐면 결국 이게 전날 비가 오냐 안 오냐가 다음날 확률의 결정을 준다면 경우수를 다 나눠야 돼요. 네, 첫 번째, 기상학자인 승기래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승기 분이 7월에 확률을 조사했더니 비가 오고 연달아서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 비가 안 오고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월요일 날 비가 왔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흘러가는데 이때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가 어쩔 수 없이 갈려요. 가지치기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비가 왔어. 수요일도 비가 왔어. 목요일마저 비가 왔어. 랑 화요일 날 비가 왔어. 수요일 날 비가 안 왔어. 그리고 목요일 날 비가 왔어. 화요일 날 비가 안 왔어. 비가 왔어. 비가 왔어.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왔어.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왜냐면 월요일은 비가 왔다고 결정해줬고 우리 목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을 구한다면 화요일 수요일에는 2 곱하기 4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야 돼요. 왜 나눠야 되느냐? 이래야 이거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래야 이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래야 계산할 수 있고 이래야 계산할 수 있죠.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얘기하신 거죠? 다 나눠서 한다. 네. 뭐 OX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OX로 했는데 네. 그럼 확률이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정신만 잘 차리면
B가 오고 B가 와야 돼요. 일단 월요일, 화요일. 그러면 3분의 1. 또 B가 와야 되고 3분의 1. 또 B가 와야 돼요. 3분의 1. 그러면 연달아서 하나, 둘, 셋.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8에서 B가 왔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목요일날 비 오는 상황이에요. 이거 말고도 따를 수 있죠. 수요일만 비가 안 왔다. 그럼 비 오고 그 다음날 비가 안 와요. 비 온 다음날 비가 안 오는 확률은 3분의 2예요. 얘랑 관련이 없어요. 여기 보면 비가 왔을 때는 얘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얘를 보는 건데 비가 왔을 때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비가 왔는데 비가 안 올 확률은 3분의 2라고 해줘야 돼요. 요거에 시작하겠군요. 네, 안 되죠. 비가 4분의 1은 비가 안 왔다고 가정했을 때니까 비가 안 온 다음날 고민할 때는 저 4분의 1과 관련해 4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를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다음에가 비가 안 오고 비가 와야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 그럼 이것도 극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목요일날 비가 왔어요. 목요일날 비가 왔을 때 이때 수요일날 비가 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조건방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 4개를 다 더하면 이게 목요일날 비 올 확률이잖아요. 이 중에서 수요일날 비가 온 것은 여기 하나, 여기 2개네요. 그래서 1번과 3번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조건방률. 항상 연결을 이게 계속 이 뒤로 연결을 지어버리면 이 구조가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아, 이 분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분모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 분자 문제는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비슷비슷합니다. 773 볼게요. 아, 봤네. 768 볼게요. 768. 768? 응? 768. 아, 768. 앞에였구나. 768 한번 풀어봐 주세요. 아까 767을 했었으니까. 근데 768이 왠지 느낌이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훨씬 어렵다. 느낌이. 아니, 이게 마지막 문제로 보이거든요. 뒤에는 그러면 끝까지 푸셨는데 괜찮았던 거죠? 저요. 네. 살짝 못 풀었어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데. 펜실 혹시 마지막까지 푸셨나요? 네. 그 거짓말하고 이런 거, 탐지기 이런 거? 그렇죠. 걔네들은 확실히 이제 기억이 나죠. 생각해보면 걔가 얘보다 원래 어려워야 되는데, 원래는, 내용상. 근데 얘가 분모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얘가 괜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같은 구조다. 마지막 페이지 중요하니까 꼭 좀 풀어봐 주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어차피 연결돼요. 이제 독립종속 얘기하고, 오늘 일단은 지금 계획상 통계를 끝내거나 약간 무리하면 끝낼 수 있고, 왜냐면 다음 거 두 번째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에 독립시행정리가 내용이 좀 달라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좀 달라서 만약에 그걸 설명을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할 건데, 단 이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테스트 개념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조금 골치 아팠던 친구들 그런 거 모아서 짧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부터 아마 통계를 시작할 거예요. 통계는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이제 설명 듣고 들은 거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이 되게 간단해요. 통계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까지 해서 우리 확률까지 크게 마무리하면 한 확률까지 다 하면 그래도 6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통계가 괜히 부해 보이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통계가.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면 지금 768를 숙제로 해보시죠. 숙제로 하는 이유는 어려워 보여서 768 해보셨죠? 오케이. 그럼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독립과 종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개념쌤을 한번 볼게요. 있나요? 네. 저번에 하나, 네. 그죠? 있죠. 개념쌤은 이 내용이 전부가 같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개념쌤을 보고 해볼게요. 개념쌤 확통. 독립과 종속인데 페이지는 86페이지. 86페이지인데 이거 내용은 간단해요. 자, 독립과 종속이 뭐냐? 독립이 아니면 종섭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에요. 마치 수렴과 발산처럼 수렴 아니면 발산이고 발산 아니면 수렴처럼 A랑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둘이 독립이라는 거는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그래서 독립을 나타낸 몇 가지 수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이 독립이다를 극단적으로 알려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오늘 수업을 2시 37분에 끝낼 확률과
그 사건과 2시 30분에 끝내는 사건과 뭐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이 16강을 2위로 진출하는 사건은 서로 관계가 없죠. 우리가 38분에 끝났다고 해서 부정타서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이런 게 독립이에요,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 근데 독립하고 있다가 좀 이따 뭘 비교해 드릴 거냐면 배반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 배반 사건은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야, 이건 배반이지라고 딱 와닿아요. 독립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든 예시는 그래, 걔네랑 진짜 독립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한테 문제를 주어진 사건은 글을 읽어서 이거 독립인데 아닌데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워. 이상할 거예요 아마.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독립은 반드시 독립을 우리가 검증하는 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독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해하기 쉬운 식은 이거예요. P, A 바 B. 자, A랑 B랑 독립이에요.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P, A 바 B는 뭐냐라고 하면 뭐랑 똑같죠? 그러나 독립이면 PA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뜻이 뭐냐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냥 PA예요.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쓰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A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조건을 걸고 A의 확률을 구하든, B가 안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든, 그냥 A가 일어나는 확률과 다 똑같다.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신경 안 쓰는 게 바로 독립이고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식, 독립하면 얘도 중요한 식이지만 딱 이 식이 대표식입니다.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PA와 PB는 PA 교 B. 뭐 순서 바꿔도 되지만 요게 딱 둘이 독립이다 그러면 이게 딱 제일 중요한 식이 돼요. 요거 만족하면 독립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주저주저 뭐 주머니에서 뭐 공을 꺼냈는데 어떤 사건,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건, 자 둘이 독립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글로 읽었을 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구하는 거예요. PA 구하고 PB 구하고 둘 다 동시에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3번을 계산한 다음에 곱해서 정말 같은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같으면 독립이에요. 네, 무조건 이걸로 해요. 무조건. 이걸로만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위험해요. 내 생각엔 독립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꽤 어려운 문제, 아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마플에도 있을 거고 아마 뭐 자이스톤이나 이런 기출문제 할 때도 꽤 어려운, 내신 문제에서는 100% 나오고요. 100%? 네, 꽤 어렵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맨날 똑같아요. 그게 다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잠깐. 켜져 있다. 그래서 이걸로 풀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인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나온 건데 얘랑 같다. 이게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PB분의 PA 교 B 이렇게 배웠죠. 조건방열 요거. 이게 PA다. 이게 넘어가면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걸 처음에 어디서 증명했는지는 사실 이제 잊어버려도 되고 까먹어도 되고 서로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독립이라면, 자, 이게 독립이라면 그럼 배반은 뭐냐라고 한다면 배반은 완전히 달라요. 배반은 PA 교 B가 뭐라고 했죠? A랑 B랑 배반이에요. 0이에요. 제로.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제로인 게 배반 사건이고, 독립은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단 그게 각자 일어나는 걸 곱한 거랑 똑같으면 돼요. 이게 가장 둘을 비교하는 중요한 식이자 배반과 독립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배반 사건은 그러면 독립 사건이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배반 사건은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이 아닌 걸 우리가 종속이라 그래요. 종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배반 사건은 종속이에요. 생각해보면 독립은 뭐냐, 둘이서 신경도 안 쓰는 거가 독립이고 둘이 싫어하는 게 배반이에요. 예를 들어 A가 그 자리에 오늘 갔어. 그러면 B가 아씨 A가 안 갔으니까 나 안 가. 이게 배반 사건이고, 독립은 A가 갔어요. B는 그거랑 상관없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종속은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반은 신경 쓰는 거니까 배반은 종속이에요. 굳이 따지면. 굳이 종류로 따지면 배반 사건이다 하는 순간 얘는 독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사건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뭐 실제적으로 문제는 뭘 풀면 되느냐면, 아마 이제 마플에도 수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밑에 개념책 보면 86의 바닥에 있는 개념책 보면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개념이네요. 1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PB랑 같다. PB가 A인데 둘이 독립이라면 그냥 PB 쓰면 되고, 역시 2번도 PA가 B면 역시 그냥 A를 확률을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이미 써버렸지만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상관없이 P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이다 그러면 그 사건이나 그 사건의 6건이나 똑같이 독립이에요.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의 6건도 독립이에요. 그리고 A랑 B가 독립이면 A의 6건도 B랑 독립이에요. 이따 식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넘겨서 개념 25. 이게 메인식이죠. 아까 저기 써놓은 약간 밝은 분홍색으로 쓰는 둘이 독립이다 그러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써있죠. 그 박스 바로 위에 서로 독립이면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때 PA 교호 B는 PA랑 PB를 곱하면 된다. 이거에 기대서 문제를 완전히 풀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개념 체크,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개념 체크. 개념 체크이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독립인지 아닌지 물어봤어요. AB가. 그럼 1번, 가로 1번은 PA가 0.5, PB가 0.6, PA 교 B가 0.4. 어떻게 확인하냐? 둘이 곱해서 얘랑 같은지 보면 되죠. 둘이 곱하면 0.3이니까 다르네요. 아, 이건 독립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독립일 수도 있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거예요, 그냥. 두 번째, 둘이 곱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1 나오는군요. 0.25랑 0.4 곱하면 0.1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독립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위에 보면 그 중간에 개념 어프로치라서 이제 주사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 야, 이것도 독립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쭉 보면 특강 27이라고 89에 특강 27이 있는데 요거는 학교 내신 같은 데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PA 교 B가 PA 곱하기 PB다. 이게 이제 A랑 B랑 독립인 거예요. 자, A와 B는 서로 독립한 사건이다. 이랬을 때 이제 이 페이지에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죠. 얘네 둘이 독립이면 혹시 이것도 독립이야? A랑 A 사건도 얘네도 독립인가? 우리 이제 독립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더니까 어떻게 독립인지 보면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PA 요 B 6건은 PA 곱하기 PB의 6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요대로 여기다가 얘를 그냥 넣어본 거죠. 이게 성립만 하면 양쪽이 등호가 성립만 하면 독립이 맞아요. 이해될까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를 PA 이 친구가 뭐냐면 1 빼기 PB가 되겠죠. 우리 6건의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PA 빼기 PA 곱하기 PB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리고 원래 얘랑 관계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정 지어준 거거든요. A, B랑 독립이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A 빼기 얘네 둘은 독립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될까요? 그럼 얘랑 같은 거죠. 이게 A 빼기 B니까 A 빼기 A에서 PAB를 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빼기로 해서 이렇게 나눠준다. 이해될까요? 이게 여기 밑에 있는 3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돼요. 이게 어딨냐면 교과서 밑에 바닥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중단원까지도 안 가고 거기 있는데 이건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실 수능 단계에서는 이런 건 필요가 없는데 내신 단계에서는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유형을 보면 대표형 30일인데 이게 어려워지면 진짜 무진장 어려워지는 건데 자, 둘이서 독립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래요. 독립인지 아닌지 따져보시오. 대표형 30일에서. 그럼 우리는 따질 건데 어떻게 따지느냐? A라는 사건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 B라는 사건 소수, C라는 사건 5 이상. 자, 기억. A랑 B가 독립이냐? 니은. B하고 C가 독립이냐? 디귿. A하고 C가 독립이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3가지를 각자 따지면 돼요. 첫 번째, PA부터 따져볼게요. PA,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PB, 소수가 나올 확률 3분의 2.
PC 5 이상 나올 확률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소수가 2, 3 아이고 2분의 1인가? 2분의 1이네요. 소수가 2, 3, 5 그죠? 6개 중에 3개 5 이상은 3분의 1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PA는 요거고 PB는 요거니까 여기다 쓸 거는 이제 요걸 써볼 거예요. PA 교 B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를 골라볼게요. 홀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몇 개냐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 돼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A랑 B랑 확률 둘이 곱했을 때 얘랑 똑같냐? 다르네요. 그러니까 둘은 독립은 아니에요. 이해될까요? 이렇게만 판단해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 당연히 홀수랑 소수는 뭐 독립이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독립은 그냥 배반은 그게 가능해요. 배반은 듣고 그럼 둘이 있을 수 없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의 편견 이런 걸 개입하지 않는다. BC는 역시 PBC를 써볼게요. B이면서 C인 거, 소수이면서 5 이상인 거 5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그럼 BC를 곱해볼게요. 둘이 곱하면 우와 딱 맞는다. 그러니까 너는 독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이 곱하면 교집합 따로 계산했을 때 이때 따로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자 AC 홀수이면서 5 이상인 거 하나밖에 없죠. 6분의 1 홀수이면서 5 이상인 거 둘이 곱하면 딱 또 6분의 1이네요. 그 두 사건은 독립사건이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첨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80 대표용 82가 가면 이건 좀 어렵지가 않은 게 독립을 잘 몰라도 할 수 있죠. 자, A가 슛 성공률이 0.7 승부차기 B가 0.8이래요. 대표용 32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0.7, 0.8인데 차례대로 A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B가 찬대요. 둘 다 모두 성공할 확률 0.7 곱하기 0.8 2번 A는 성공하고 B는 실패할 확률 A는 성공, B는 실패 마지막 3번 적어도 한 명은 성공할 확률 그럼 1 빼기 둘 다 실패할 확률. 그럼 여기 뭐 하고 싶은 거냐? 둘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처음에 A가 성공했어요. 그럼 B가 제 A가 성공했어. 나는 성공 못하면 나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껴. 그러면서 확률이 바뀌지 않는다. 이 설정은. 이게 독립인 거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계산하면 돼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동안. 둘 다 실패할 확률 1 빼기 실패.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할 확률. 이해되시죠? 이거는 별거 없는 내용이다. 자, 독립시행 확률. 오늘의 내용적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아마 유형 여기 있는 거를 좀 하고 이게 뭐지? 네, 한번 하고 해볼게요. 자, 독립시행 정리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독립종속을 조금 어려운 문제를 뒤에서 하고 올까요? 이게 까먹을 것 같아서 독립시행 정리가 좀 이질적인 거라서 일단은 우리 그 중단원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좀 넘겨서 중단원 연습 문제에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이 왜 이렇게 없죠? 너무 없는데? 고난도 이것도 아니고 17, 18, 19 없다 이놈의 개념표는 없어요. 지금 이게 제가 찾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없어가지고 이따가 마플로 제가 골라서 해드릴게요. 그거는 별도로. 근데 이거 기억하실 거 별거 없어요. 이거 빨간색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둘이 독립이면 뒤에 조건부는 딱히 의미 없다. 그냥 PA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독립시행 정리 앞으로 잠깐만 또 갈게요. 페이지는 이제 92페이지. 마지막 얘기인데 이거는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요. 근데 이해하는 데는 쉬운데 이 공식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답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독립시행 정리 뭐 하는 거냐? 독립시행 정리. 독립시행 정리는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나 수요일, 빠르면 수요일 중에 100% 얘기하게 돼요. 오, 그렇다. 통계인데? 그러면 혹시 시간대를 저녁에 할 수 있나? 안 돼요. 통계인데. 잠깐만. 그러면은 다음 주 월수금 다 학교 간다고요? 2월 2일부터? 그럼 조금 걸리는구나. 혹시 그러면
그러면 몇 시에 오세요? 여기? 학교가 4시 반 넘어서 끝나서 아, 오늘 5시. 근데 그럼 막 영어학원 가고 막 국어학원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비는 시간은? 아직 거기 그 학우들한테 제가 학교 온다 사실 안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먼저 선접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태연 씨는 혹시 저녁에 뭐 저기 학원 가시는 거 있나요? 저는 1월만? 1월에 그러면 1월 1월만? 그러면 다음 주만 통계 쪽을 약간 저녁에 해도 괜찮을까요? 태연 씨가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일정이 애매하다 그러면 그 1시간 반씩 우리가 3번 하잖아요. 그거를 뭐 다음 주만 뭐 3시간씩 너무 어지러워. 근데 통계가 할만해요, 그렇게.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괜찮은 거죠? 금요일까지. 오케이. 그러면 금요일 날 제가 픽스를 잡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간은 저희가 조정해보죠, 뭐. 그래서 뭐, 일단 저도 저녁 쪽에는 수업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빨리 여기 도착한다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해요? 5시부터? 저녁 시간이네? 아니구나. 6시까지구나. 알겠습니다. 저녁 먹고, 시간 한번 짜는 걸로. 7시. 2개 다 가시나요, 혹시? 이 요일에? 월요일, 수요일. 하나만 가시나? 내가 학원 어떻게 다니시는지 몰라가지고. 월금에 영어인데 네. 지금 방학 스케줄표라 학교 가는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화목 금토가 국어인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7시 9시 이 정도여가지고 7시 9시? 아예 늦게 해도 되겠네. 늦게 한번 잡아서 말씀 드려볼게요. 별도로. 자, 독립시행정리.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뒤에서 그대로 통계에서 똑같이 나와요. 얘랑 페어링이 되는, 완벽하게 페어링 되는 통계 내용이 이항분포라고 있어요. 이항분포. 이항이라는 단어, 표가 아니라 이항분포. 이항이라는 단어는 이항정리에서 나왔었죠. 그거랑 연관이 있어서 이항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분포라는 말은 이제 다음 주에 지겹게, 다음 주부터 듣게 될 건데, 통계를 그냥 분포라고 해요. 이 통계의 종류를 분포.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정규분포. 세상의 모든 일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평균에 사람들이 좀 몰려있고, 평균에서 양극단으로 갈수록 희박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저기 나오죠. 어린 왕자 같은데. 생땡쥐베리. 어쨌든 안 중요하고, 그때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독립시행 정리가 뭔지만 알면 돼요. 내가 똑같은 시행을, 어떤 특별한 시행을, 근데 그것이 이제 독립되는 거예요. 독립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 번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n번 반복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이때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다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시 리셋, 다시 리셋.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 처음에 던졌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던질 때 3이 또 나올 수 있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던졌는데 또 3이 나왔어요. 3이 예를 들어 100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던질 때 주사위가 3은 좀 지겨워 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몸을 좀 비틀어가지고 3이 안 나오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독립되는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자, n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이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 A라는 게 있는데 이 A라는 사건이 R회 일어날 확률. 글로 써있을 때 좀 어렵고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결국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사위를 동전할게요. 동전을 100번 던져요. 앞면이 45번 나올 확률?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독립시행 정리예요. 그러면 10부터 쓸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총 n번을 던지는데 n번 중에서 R번이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R번이 일어나는 걸 조합으로 앞에 잡아준 다음에 실제로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P니까 스몰 p에 R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Q라고 쓸 건데 Q가 뭐냐면 1-P예요. 1-P라고 써도 되고 아마 그렇게 써있기도 하겠지만 일단 Q로 쓸게요. 그럼 Q1 확률, 그러니까 안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P는 6번의 확률이죠. 이게 몇 번 일어나게 되냐면 n번 중에서 R번 빼고 나면 안 일어나겠죠. 이게 독립시행 정리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동전하면 2분의 1 똑같으니까 이렇게 주사위를
주사위를 100번 던져. 주사위 3의 배수가 37번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주사위를 진짜로 100번 던지면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3의 배수가 37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확률을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100시 37.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에 37번 나왔으니까 37승. 그리고 37번을 제외한 나머지 63번은 뭐가 나올 거냐면 3의 배수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확률. 그 다음에 63승.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100번 중에 3의 배수가 37번 나올 확률이에요. 여기 공식까지는 이해되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쉽게 해야 돼서 이런 거죠. 문제 5개를 푸는데 이것도 예시니까 5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한 문제 푸는데 맞을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해볼게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똑같아. 이상하게 문제를 풀 때마다 난 5분의 3의 확률로 맞을 수 있어요. 자, 4문제 맞을 확률이에요. 그럼 5문제를 푸는데 4문제 맞으려면 어떤 경우냐? 1번 문제를 맞고 2번 문제 맞고 3번 문제 맞고 4번 문제 맞고 5번 문제 틀렸어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왜 틀리고 틀리겠죠? 맞고 틀리고 틀리고 맞고 이 5가지 시나리오 다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이 확률을 구해볼게요. 맞을 확률 5분의 3, 맞을 확률 5분의 3, 5분의 3. 그래서 5분의 3에 4승하고 한번 틀려야 되죠. 틀릴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계산돼요. 근데 얘도 똑같겠죠. 이게 지금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아니 중간에 한번 틀리는 거는 결국은 이 확률들은 다 이걸 똑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 앞에다 뭐 붙여주면 되냐? 이게 몇 가지가 나왔느냐? 5가지가 나왔는데 이 5가지 이렇게 써볼게요. 5번 이 회차라는 건 순서가 있어요. 1회, 2회, 100번을 던진다고도 100번째 이 회차가 각각 구분되잖아요. 그 중에서 5번 중에서 4번을 고르는 거예요. 맞을 수 있는 상황을. 그래서 OC4가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해볼게요. 100번 중에 3의 배수가 37번 나온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부터 연달아서 스트레이트로 37번 3의 배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38번째부터 나머지 100번까지 총 63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확률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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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 나와 63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첫 번째부터 36번째까지 36번이 3의 배수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오고 그 바로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왔어요. 쭉. 이래도 역시 37번이 3의 배수가 나온 거죠. 확률은 역시 똑같아요. 계속. 그럼 이런 경우 수가 몇 가지 있느냐는 총 내가 100번을 던질 때 야 37번이 3의 배수가 나온다고? 그럼 37번 3의 배수 나오는 경우는 100번 중에서 우리가 37번을 고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37회차를 골랐을 때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사실 크게 이게 우리가 줄여서 하면 이해가 쉬워지고 숫자가 크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결국은 중요한 건 독립변 시행을 n번 똑같이 반복해요. 중간에 확률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고 걔가 총 R번 일어날 확률은 그게 P가 R번 일어나고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1 빼기 P가 n번 중에 n회차 중에 R번을 빼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 뭘 붙이냐면 그런 경우는 NCR만큼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경우의 수가. 확률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다음 문제를 볼게요. 유형 보면 33번 보면 한 개의 동전을 5개 던진대요. 5개. 자, 5번. 근데 이따가 문제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5번도 있지만 5개를 동시에 던지기도 해요. 그럼 그게 각자 서로 다른 회차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5번 던질 때 1번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그러면 5C3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동전입니다. 3승.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2번 두면 나와야겠죠. 실제로 근데 2분의 1은 여기 밑이 똑같아지니까 PQ가 똑같아져요. 2분의 1 땐.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몇 승이 되냐면 자동으로 2의 5승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쓸게요. 계산할 때 그냥 2분의 1에 5승 쓰면 되고 2번 앞면이 4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4번 이상이라는 건 4번 나올 확률과 5번 나올 확률을 뺄 거예요. 그러면 4번 나올 확률 4번 나왔고 뒷면 나올 확률 한 번은 뒷면 나오고 그리고 5번 다 5C5
2분의 1에 5번 나올 확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2분의 1에 0승까지는 안 쓸게요. 얘네들을 더하면 돼요. 이해되네? 이해되는 듯? 근데 어렵진 않아서 진짜 어렵지 않은 앞면이 적어도 2번 나온다. 적어도 2번 나온다는 얘기는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4번 나오거나 5번 나올 확률을 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이 오늘 안 나올 뒷면 나올 확률이에요. 여기다가 딱 한 번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뒷면이 나올 확률. 좀 어색하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 결과적으로는 2분의 1의 5승은 똑같겠죠.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건 한 번 나왔다, 이건 뒷면이 나올 확률, 4번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어려운 게 여기 밑에 하나 있네요. 33의 2번 한번 풀어볼게요. 33 이 바닥에 93페이지 가장 밑에 33-2번. 되잖아요. 네. 이 뒤쪽으로 갈수록 확실히 공부하는 게 영향을 확실히 많이 미치죠. 통계는 더 심해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짝수나면 이쪽 오른쪽으로 한 칸, 홀수나면 왼쪽으로 한 칸, 5번을 던졌는데 결국은 OP의 길이가 1일 확률이다. 그 얘기는 P의 위치가 결국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죠. 첫 번째, P의 위치가 5번 이후의 위치가 1인 경우 확률 구해보고, 두 번째는 P가 위치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그럼 1이라는 얘기는 내가 5번 던지는데 어쨌든 앞으로 한 칸이라도 갔다는 얘기는 짝수가 한 번 더 나온 거죠. 5번 중에서 3번이 짝수인 거예요. 그래서 5회 중 3번이 짝수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 주사위인가요? 주사위구나. 그럼 그냥 일단 쓸게요. 2분의 1에 3승. 그 다음에 홀수는 몇 번 나와야 돼요?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2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다 그러면 5C2 두 번 나와야 돼요. 짝수가. 그래서 짝수가 나올 확률이 2승, 홀수가 나올 확률이 3승이 돼요. 결국은 똑같죠. 더하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34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34. 약간 앞에서 했던 그 독립시행이라 조건방열하고 매우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뒤쪽에 중단원에 있어서 그거 우리 요 개념성 있는 문제 거의 다 정리만 하면 종료를 할게요. 34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사위가 있는데 만약에 네가 홀수 나왔잖아. 그럼 너는 동전을 3번 던져. 만약에 짝수 나왔잖아. 그러면 동전은 2번만 던져. 근데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동전이 앞면만 2번 나왔대요. 그럼 이것도 역시 시나리오가 나뉘죠. 내가 일단 먼저 처음에 뭐라 하냐면 주사위를 던진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가 만약에 홀수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 동전이
세 번 중 두 번이 앞면이 나오는 거를 계산할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주사위가 짝수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동전을 두 개 던지죠. 난이도가 높아지네요. 두 개를 던져서 두 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당장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려면 확률이 2분의 1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앞면이 나오려면 3C, 세 개 중에 두 개, 그 다음에 앞면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두 개 2승, 뒷면은 2분의 1이고 뒷면은 1개 1승 이렇게 하면 돼요. 이때 동전을 3개라 그랬는데 이게 동전을 3번 던진다와 똑같이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구분되니까. 동전 3개가 서로 다른 동전이고 3번을 던진다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걸 동치시키면 괜찮아집니다. 역시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럼 이제 너는 주사위를 동전을 두 번밖에 못 던져. 하지만 두 번 다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2C2 2분의 1에 2승 이렇게 해서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욕을 많이 할 건데 가장 바닥에 있는 34-2번 풀어볼게요. 34-2번. 네,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 독립수행 정리에 와 있긴 하지만 독립수행 정리까지 굳이 안 써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세 번 먼저 이기면 우승인데 희민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제 나영이가 나영인가요? 나선인가요? 누구죠? 누구죠? 나영인가요? 나영이가 이길 확률은 이제 3분의 1이겠죠. 아무래도 희선이 누구죠? 희민이요. 희민이가 이 우승 확률이 높은데 근데 딱 네 번째 경기라고 타겟을 했어요. 그러면 1, 2, 3, 4 이 경기에서 승패가 끝나야 돼요. 그럼 확정되는 거 여기선 반드시 누가 이겨야 되냐면 희민이가 이겨야 돼요. 그래 희민이가 이기면서 끝나는 거예요. 요건 결정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희민이가 결국은 이제 3대1로 이긴다는 얘긴데 네 번째 경기에서 이긴다는 건 3대1이면 아무 때나 희민이가 3번 이기면 되냐? 아니에요. 희민이는 3대1이긴 하지만 마지막 이길 때는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은 경기가 지면 이상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기면 경기가 끝나거든요. 3회에서. 3회에서 우승한다. 4회째는 희민이가 이기고 그럼 요 3번 중에서
2승 1패를 하면 되겠죠. 주인공을 희민이로 하면 2승 1패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시행정리 3경기 중에서 2경기를 이기고, 그러면 이길 확률 2경기 이기니까 이길 확률에 2승, 1경기 져야 돼요. 그럼 3분의 1에 1승. 여기서 끝이 아니라 4번째 경기에서 희민이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길 확률을 한 번 더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승, 승, 패, 승, 승, 패, 승, 승, 패, 승, 승, 승. 이 하나, 둘,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럼 확률은 3분의 2에 3승, 3분의 1 이렇게 되죠. 3승 하나. 근데 세 가지니까 여기다 3 해주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왜? 얘가 3이고 얘가 이제 시나리오의 개수죠. 이 경우 세 가지. 그다음에 얘는 둘이 곱하면 결과적으로 3승이 되니까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마지막만 좀 별도로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해요. 마지막 경기에서 4번째 경기에서 끝났다 그러면 4번 중에서 그냥 3번 이긴다가 아니라 마지막 경기는 이기고 그 앞에 있는 3번 중에서 2번 이긴다에 독립시행 경기가 들어가야 돼요. 3팩이요. 3팩. 그 55x라고 생각을 하고 55x. 1, 2, 3까지. 근데 3팩이라고 하면 3팩하고 2팩으로 나눠줘야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수요. 그쵸? 근데 똑같아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얘기하신 대로 같은 것이 있는 수를 해도 똑같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98페이지 몇 개 안 남았어요. 오늘은 좀 진도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98쪽에 15번 거의 비슷해요. 거의 15번 풀어볼게요. 15번 거의가 아니라 똑같은데? 네. 그만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자, 한번 봐볼게요. 이게 아까랑 다른 점은 이거죠. 이제 누가 이길지를 우리가 정해줘야겠네요. 그냥 승리팀이 결정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A가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A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한 경기 할 때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경기에서 끝나야 되니까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6경기에서 6경기는 A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럼 이 남은 경기 중에 몇 대 몇이 스코어가 나와야 되냐면은 3대 2가 돼야 되면 되겠네요. 3대 2. 3대 A 기준에서 A가 3번 이겨야 마지막 A가 6경기에서 이기면서 대미를 장식하면서 내가 4경기 이겼다 끝! 하는 거죠. 그러면 5경기 중에서 3경기를 이겨야 돼. A가 이길 확률 3분의 2니까 3경기 이겨주고 아쉽게도 2경기는 질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2경기 져야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6경기 이겨야 되니까 6번째 경기에서 마지막 이기는 걸 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어렵지만 B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럼 B가 이기려면 똑같아요.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나리오가 마지막에 B가 이기고 그 다음에 5번 중에 3번은 B가 이기고 2번은 져야 돼요. 그런데 이때 뭐가 달라지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주인공이 B니까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에 3승, B가 질 확률이 3분의 2, 크네요. 여기 2승. 마지막에 역시 B가 이겨야 되니까 어렵지만 3분의 1로 위에랑 밑에가 여기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하는 거고 어쩔 때는 이럴 수 있죠. 6건이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번째 경기에 승리비 결정한단다. 그 얘기는 3번 만에 끝난다. 4번 만에 끝날 수 있죠. 스트레이트로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 4승과 3분의 1의 4승, A 스트레이트 4승, B 스트레이트 4승. 그 다음에 5경기에 끝난다? 그게 좀 귀찮네요. 근데 만약에 6건 했을 때 마지막 경기까지 갔다, 7차전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는 그것도 어차피 해줘야 되냐? 어차피 왜냐면 둘이 확률이 달라가지고 따로 해야 되니까 이건 6건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밑에 16번 해볼게요. 16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플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16번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훨씬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멋있게 막 고난도로 돼 있지만 수능 특강만 봐도 이보다 어려운 거 세고 셌어요. 교과서 같은 데도 많고. 자, 이게 돌아가 A에서 시작한대요. 그래서 짝수이면 2칸 가고 홀수이면 1칸 가는데 이제 5번을 던져서 A로 다시 복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방향을 한쪽으로 줬죠, 그나마. 다른 문제 막 뒤로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5번 중에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X번,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Y번, 또는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뭐 R번 X라고 하면 홀수가 나오는 횟수는 Y가 아니라 O-X 또는 O-R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R을 많이 썼으니까 일단 R로 해볼게요. 여러분 쓸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거를 X, Y라고 해놓고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짝수만큼 R번만큼 짝수가 나오면 5번 중에 R번만큼 짝수가 나오면 이 R만큼 어쨌든 전진할 거고 방향 한쪽이니까 그 다음에 홀수가 이만큼 나오면 한 칸이니까 O-R만큼 또 전진할 거예요. 그럼 전진했을 때 전진한 값이 다시 A로 돌아오면 3 또는 6 또는 9가 돼야겠죠. 그래서 3일 때, 또 6일 때, 9일 때 이런 걸 따져볼 건데 계산해보면 결국은 R 더하기 5는 몇이냐라고 하면은 R 더하기 5는 3일 수가 없군요. 애초에 3이 불가능하네요. 그냥 홀수만 5번 나와도 넘어가니까 3은 안 되고 6일 확률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9도 가능한가요? 9도 가능은 하네요. 그러니까 R이 한 번 또는 R이 5번 중에 4번 나와도 가능해요. 이해될까요? 그럼 두 가지를 따로따로 푸는 거죠. 첫 번째, 자, 짝수가 총 한 번 나올 때 확률, 그러면 5C1 5번 중에 한 번 짝수가 주사인가요 또? 이번에도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4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R이 만약에 4가 나오더라도 4, 2, 8에다가 홀수 한 번 나오니까 9까지 돌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9면 다시 A로 돌아와요. 그럼 5C4 답은 뭐 똑같겠죠. 여기가 4승, 여기가 1승 해서 둘이 더하면 답이 됩니다. 이해될까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많아요. 아마 마플에는 있을 거예요. 거의 마지막 문제,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났어요. 마플, 오늘 드린 그 마플 시너지의 조건 방률의 유형 4에 보면 829번 있는데 요걸 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820번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건가? 더 어려운 거 없나? 이거밖에 없네. 더 어려운 게 없네. 딱 2개만 할게요. 나머지는 뭐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자, 일단은 829번인데 같이 볼게요. 829번. 표가 나와 있어요. 표 나오면 항상 쉬워요. 우리는 표를 표가 나오면 쉽기 때문에 우리는 표를 그리는 거를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이제 360명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찬성 반성 했는데 10년 미만을 이 회사를 다닌 사람은 찬성 비율이 그러니까 120명이 있는데 이제 몰라요. 몇 명인지. 10년 넘게 다닌 사람의 찬성 반대도 240명 중에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찬성을 보니까 150명, 전체적으로 반대를 보니까 2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디테일한 상황은 모를 뿐 전체 인원수와 인원 구성과 그다음에 찬성 반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때 10년보다 작게 근무한 사람 사건, 어떤 사람을 내가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10년보다 작게 상황과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해요? 반대해요? 물어봤을 때 찬성한다고 하는 이 사건에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러면 A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독립이다 하면 우리는 뭐 할 거냐? 자, 이 사건을 제가 제 마음대로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PA 구하고 PB 구하고 PA 교집합 B 요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서 얘랑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 애를 같아야겠죠.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자, 10년 미만일 확률. 10년 미만 확률은 360명 중에 120명이니까 일단 3분의 1이에요. 10년 미만 단위 표가 있으니까 그냥 따지면 되고 찬성일 확률. 찬성은 360명 중에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나누죠? 5로 아니 3으로 나누면 5고 여기가 12분의 5가 되었어요. 이제 계산 이렇게 했고 마지막 A랑 B랑 자 10년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 여기네요. 그러면 자 이때 확률 잘 보세요. 조건 확률 아니에요. 여기 확률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360분의 A라고 해주면 돼요. 이게 동시에 만족할 확률이에요. 우리가 아무나 잡았는데 저는 10년 아직 안 다녔고 찬성해요. 이게 이 뜻이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360명 중에 이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곱해서 얘랑 같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2분의 5는 360분의 A. 이게 36이니까 지워지면 여기가 10이고 10분의 A가 5가 되니까 A는 50이네요. 네, 넘어가니까 50명이 여기 있어야지만 이 계산이 둘이 곱해서 이 계산이죠, 이 계산. 이 가능해진다. 이해되실까요? 독립은 다 여기에 기대야 된다. 이걸 한번 보여드렸고 마지막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할 건데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진짜 어려운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헷갈려서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네. 이 정도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838번 많이 나오는 거 838번 봅시다.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건. 838 이상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한 번만 다시 들려. 네. 일단 요 사건을 제가 A, 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PB 곱해서 이렇게 요것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PA를 구하는데 PA가 3분의 1인 걸 혹시 이해되나요? P가요. 예를 들어 10년보다 근속을 안 할 확률. 여기 전체가 360명인데 120명은 10년보다 안 됐고 240명 10년을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120명이니까 300명 중에 이거 3분의 1 아니네요? 맞구나. 120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360명 중에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B일 확률. B는 찬성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360명 중에 찬성이 몇 명 하냐면 150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210명이죠. 그러니까 360 중에 150명. 이게 이제 찬성할 확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마지막 찬성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10년보다 안 될 사람은 A명인데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60명 중에 이게 일단 확률이 될 건데 근데 얘는 독립이라니까 둘이 곱하면 얘랑 같대네. 둘이 곱해서 같다. 식 계산. 838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끝나고 마지막 문제. 이게 최근에 근처에 확통 그 기출 풀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내신 같은 데는 정말 많이 나오는. 네. 일단 PA는 무조건 2분의 1이죠. 계산하면. 이거 독립이니까 둘이 곱해서 이거랑 맞아야 되고. 근데 PB나 PA 교집합이나 의미를 생각하면 이건 약수의 개수라고 보면 되고 이건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2분의 1이 이거랑 같으려면 딱 절반이면 돼요. 그래서 1일 때 약수 1개고 1이고 여기 1개, 여기 홀수인 거 1개. 2개일 때는 1하고 2니까 약수 전체 개수는 2개지만 이 중에 홀수가 1개. 이 경우 3일 때는 1, 3, 둘 다 홀수니까 탈락. 그냥 이거 보고 할게요. 여기는 1, 2, 4. 3개니까 어차피 절반이 안 되니까 탈락. 5는 1, 5. 역시 둘 다 홀수니까 탈락. 마지막 6은 1, 2, 3, 6인데 이 중에 홀수가 딱 절반 개수. 그러니까 성립하죠. 잘 하셨어요. 거의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면 괜찮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문제가. 골치 아플 수 있고 아니면 숫자가 6개가 아니라 막 20 이하의 자연수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거기까지 끝까지. 너무 많나? 그래도 하시고 어차피 금요일 날은 정리하면서